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 나일강의 죽음을 이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던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시리즈로, 그녀의 거의 모든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에르큐르 포아르라는 탐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소설은 탐정인 에르큐르 포아르가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라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작을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읽은 적은 없지만 케네스 브래너의 에르큐르 포아르 시리즈를 보면서 느끼는 이 시리즈의 장점은 추리에 충실하면서도 명확한 캐릭터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 자체가 현대가 아닌 근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인물들의 알리바이와 관찰력과 정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리소설의 가장 중요한 재미인 독자도 같이 추리를 하는 재미, 영화로 치환을 해보면 관객들이 직접 추리를 하는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리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도 확실하여서 인물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아서 각자의 알리바이들이 확실하게 인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직접 추리를 하기에도 충분한 증거와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관객들이 추리에만 몰두하고 영화의 후반부에 범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화의 주인공인 에르큐르 포아르가 매력적인 이유는 관객들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에 급급할 때 포아로는 그 이상을 본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 안 떠오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공포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원래 추리 장르 하면 약간의 스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발생하였고 탐정 근처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약간씩 도발하는 그런 신경전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러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어느 정도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귀신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 이유로 공포 장르의 특징인 점프 스퀘어가 다수 존재하고, 그로 인해 추리 영화보다는 공포 미스터리 영화로 느끼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잠보다 공포의 강도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냥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잔인하거나 무서운 거 잘 보는 편이라서 이런 점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궁금했던 점 중 하나가 추리와 귀신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장르적인 시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면에서는 두 요소가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추리를 해야 하는 인물에게 귀신이라는 존재는 역설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성적인 편이라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설사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귀신이 나를 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리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극중 에르큐르 포아로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가능한 그런 결말과 결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저런 관점에서 이 시리즈는 저에게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조용한 노랫소리가 자주 등장해서 장면 자체가 조용한 상황이 많습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크에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런 상영관이 어딨냐?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영관, 그런 곳에 가시면 그나마 조금 덜 할 겁니다. 가령 영화 팬들이 아니면 잘 안 찾을 것 같은 그런 영화관 말이죠. 물론 그런 곳에서도 관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좀 덜 하다라는 것이죠. 매 시리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업 영화보다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나름 추리 영화 중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가 시작할 때부터 고급스럽고 세련되게가 모토였다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나름 잘 살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만족스럽게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